지금 오늘 소개드린 이 고시원을 운영하게 된다면 아마 강남구청역뿐만 아니라 청담, 언주, 성능역, 인근에 있는 수역까지 다 흡수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 지역 내에서의 1등 고시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5년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 말은 즉 5년간 임대료가 동결이 된다는 조건이고요. 여기 하나 더 추가적인 조건을 저희가 더 요구를 해서 관철시켰습니다. 건물 컨디션 좋죠. 방 개수 넉넉하죠. 수익률 무엇보다 좋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임차 계약서 조건이 너무나 좋잖아요. 보통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히 추천을 못 해드리는데 오늘 소개드린 이 고시원 물건은 고시원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진짜 한번 검토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PD님, 오늘은 어디에 나와 계신가요? 예, 오늘은 정말 구하기 힘들다는 강남 초역세권 신설 고시원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기 강남구청역에 나와 있는데요. 이 물건은 수익률, 그리고 입지, 건물 컨디션, 그리고 임대차 조건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굉장히 좋은 조건의 매물이어서 고시원 창업을 알아보고 계신 원장님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시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강남구청역의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청역 하면 굳이 입지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너무 좋은 곳인 거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7호선과 수인분당선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이죠.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고시원은 이 강남구청역에서 도보 200m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주변에 청담, 성능, 역삼 이런 인근 지역에는 이렇게 직장인들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리미엄 고시원이 전무한 곳이에요. 네, 일전 영상에서 고PD님이 고시원 신설은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왜 신설 고시원을 추천하시나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신설 고시원을 잘 추천드리지 않고 기존 고시원을 인수하셔서 운영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입지가 괜찮고 수익률 분석이 확실한 신설 고시원이면 당연히 해야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도 신설 고시원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설 고시원이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새 고시원이면 입실자도 모집하기가 쉬울 거고 운영하기가 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입지 분석이나 수익 분석이나 그런 걸 잘 못하게 될 경우에는 투자금은 많이 드는데 수익은 안 나오고 나중에 엑시트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반면에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입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이제 입지 분석이나 수익률 분석이나 그런 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이미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고시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는 자신있게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원 건물로 이동해서 제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PD님, 그럼 소개할 고시원의 정보도 좀 알려주세요. 네, 뒤에 보이는 4층짜리 건물인데요. 총 4층 건물에 2층과 3층을 저희가 쓰게 됩니다. 총 면적은 113평이 되고요. 각 층별로 12개씩 프리미엄 고시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건물이 가로로 직사각형 형태로 길쭉한 형태인데 고시원을 좀 알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가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의 건물이 고시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최적의 입지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모든 방마다 창문이 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로가 긴 건물일 경우에는 저희가 창을 내기도 수월하고 복도나 그런 이제 공용 부분에 있어서의 채광과 통풍도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1층에는 편의점과 식당이 있죠. 그리고 주변 환경도 굉장히 쾌적합니다. 흔히 고시원 하면 여러 가지 유해 시설들이 많이 있는 곳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현장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변의 생활 여건도 굉장히 쾌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평균 입실료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네, 이게 참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강남구청역 인근, 언주역, 주변에 있는 선능역 이런 인근 역에서는 프리미엄 고시원이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시장 조사를 했을 때는 기존 고시원 원룸 타입 경우에는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 레인지가 있는데 신설 고시원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타 강남 지역 그리고 이제 타 지역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경험을 미뤄봐서는 최소 80에서 85만 원 이상 정도는 저희가 월 입실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월 입실료를 90에서 120만 원 레인지까지 제가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이 외국인들이 고시원을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높은 입실료를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저희가 이 고시원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외국인들만을 타겟으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내국인들 플러스 외국인들도 함께 타겟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고시원을 알고 오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요즘 고시원을 한국에 여행을 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외국인 분들께서는 프리미엄 신설 고시원을 우선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도 그러겠죠.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 단기로 오시는 외국인 분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요즘은 체험형, 체류형 관광이라 그래서 한국 여행을 3주에서 8주 뭐 분기 단위로 오시는 외국인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여행을 오시는 분들 입장에선 호스텔이나 모텔을 이용하기에는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런 깔끔한 시설 프리미엄, 그리고 이제 강남이라는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프리미엄 고시원 같은 경우에 원장 입장에서 월 100에서 한 150만 원까지 받더라도 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입실료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강남이 아닌 지역에서 말이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런 외국인들이 이런 프리미엄 고시원을 찾을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엔코스테이, 그리고 이제 맘스테이,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외국인들에게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충분히 내국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한 20에서 30% 이상 더 높은 가격으로 월 입실료를 충분히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5층에도 주방을 저희가 하나 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신설 고시원을 할 때 한 평 한 평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작게 만드는 그런 트렌드가 있긴 한데 이것은 널찍널찍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공용 건조기도 저희가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1.5층이 하나, 2.5층이 하나. 그래서 입실자분들께서 요리를 하는데, 조리를 하는데 대기를 하시거나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소개할 고시원의 정보도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4층 건물에 2층과 3층을 쓰게 되는데요. 전체 2층, 3층 면적 합쳐서 113평 가량 됩니다. 그리고 각 층에 12개의 객실이 만들어져서 총 24개의 객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독특한 점이 저희는 공용 주방을 각 층별로 각각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입실자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공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 배려인 거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천장 작업을 다 마쳤는데도 층고가 꽤나 높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개방감이나 이제 공간감이 타 고시원, 타 프리미엄 고시원 대비해서 좀 더 공간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로로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의 건물에 저희가 위치해 있는데 동서로 긴 직사각형의 건물에 고시원 위치한 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바로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을 최소화하고 방을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지금 현재 이 현장의 공정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벽체까지 이미 저희가 다 세워놨고요. 방통도 마치고 이제 문 틀까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이어서 이제 마감 전에 이제 목공 작업이 이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전체 공정 중에서 한 60에서 70% 이제 완공이 됐고 현재 목표는 이제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설 현장만의 특장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입지적인 장점이야 제가 앞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일단 실내 내부적인 상품성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팔을 이렇게 뻗어도 층고가 꽤나 높잖아요. 이제 천장 마감까지 작업이 다 됐는데도 층고가 한 2m 30 정도 됩니다. 아무리 프리미엄 고시원이라고 해도 이 정도 층고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더 이제 입실자분들에게는 이제 공간감이 좀 더 크게 느껴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여기로 좀 와보시면 여기가 이제 객실 중에 하나인데요. 창이 굉장히 크네요. 예, 맞습니다. 고시원을 신설할 때는 창문의 최소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50에서 이제 1m, 한 20 정도. 그런데 이 현장은 저희가 창문 크기를 최대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이제 채광도 잘 들어오고 좀 더 쾌적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복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실내 공간도 층고가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왜 자꾸 드리냐면 고시원이 지금 저희가 한 3평 남짓 되는데 흔히들 고시원을 뭐 몇 평이냐 이렇게들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층고도 굉장히 우리 사람이 공간을 느끼는 데서 큰 요소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인원 한남이나 트리마제나 이런 프리미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보통 일반 아파트의 한 2m 40보다 한 20-30cm가 더 높습니다. 한 2m 60으로요. 왜 그래요? 가로 세로 평면적인 면적은 같더라도 층고가 높으면 전체적인 공간의 크기는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 고시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면적이야 수익성 때문에 3평 이상으로 키우기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대신에 층고를 저희가 2m 30 이상으로 이제 확보를 해서 입실자분들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입실자들이 방을 보러 왔을 때 좀 더 쾌적하다, 좀 공간이 크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고피디님 창호 크기의 넓은 것에 대해서 장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다른 단점은 없나요, 고시원에? 제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고시원 하신 분들 그리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올 원룸을 선호를 하시는데 올 원룸의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이 샤워 시설에서 나오는 그 습기와 악취가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샤워를 하고 나면 습기가 이제 남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물을 흘려 내려보내는 이제 배수구가 이 샤워 시설에 위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단점을 이 고시원 현장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샤워하고 남는 습기는 햄펠이라는 이제 건조기를 이제 설치를 해서 빨리 이제 건조를 함으로써 습기를 제거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욕실에서 혹시라도 올라오게 될 그런 악취 같은 경우에는 시공업체가 자체 개발한 그 트랩을 사용함으로써 악취를 잡게 됩니다. 어떤 원리냐면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욕실을 사용하거나 할 경우에 물이 흐를 때만 그 트랩이 열려서 물이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트랩이 막아주니까 악취가 올라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 디테일함까지 살린 고시원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고시원 신설 업체들의 영양 미달 이슈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닐 텐데 이 현장을 시공하는 업체는 믿을만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 신설 고시원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그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업체가 진짜 손에 꼽습니다. 정말 손에 한 손가락도 많아요. 그런데 이 현장을 시공한 업체는 제가 직접 이전에 한번 일을 해봤던 곳이어서 굉장히 믿을만한 곳입니다. 뭐가 그렇게 믿을만하냐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시원 인테리어라는 게 시공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기술을 요하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시공업체의 애티튜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애티튜드를 하면 원장이 여러 가지 물었을 때에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을 해주는 업체냐, 그러지 않는 업체냐, 바로 여기서 이제 갈린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이 현장을 시공하고 있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고요. 굉장히 좀 우리 원장들이 궁금한 부분을 해결해 주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업체였어서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일을 해봐서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근 고시원들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고시원도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같은 시장에 있는 경쟁자들을 분석하는 거가 첫 번째 단계일 텐데요. 인근에는 이렇게 초역세권의 신설 고시원이 없습니다. 강남구청역 인근에는 말이죠. 그 이유가 장사가 안 되는 곳이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좋은 조건의 고시원을 신설할 수 있는 입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건물 컨디션에 이 정도 입실료 수준이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고시원은 다른 곳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드린 이 고시원을 운영하게 된다면 아마 강남구청역뿐만 아니라 청담, 원주, 성능역, 인근에 있는 수요까지 다 흡수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 지역 내에서의 1등 고시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임대차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까 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시원을 추천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드리지 않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임대차 조건입니다. 저희가 5년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5년간 임대료가 동결이 된다는 조건이고요. 여기 하나 더 추가적인 조건을 저희가 더 요구를 해서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5년 내에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즉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4년 차에 엑시트를 하고 싶을 때 새로운 양수원장을 저희가 소개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새롭게 오시는 고시원 원장도 지금 저희가 맺고 있는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즉 임대료 상승 없이 그대로 이제 저희가 양도를 할 수 있게 되는 조건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때요? 보통 고시원을 양도 양수할 때에 이렇게 건물주가 바뀌는 기간에 임차료를 많이 올려서 양도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리스크를 저희가 처음부터 원천 차단해서 임대료를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엑시트할 수 있는 전략이 완전히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시원을 신설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나요? 다 고려해야죠. 뭐 입실료도 고려해야 될 거고, 건물주에게 내는 임차료가 적정한지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뭐 방이 잘 차냐, 뭐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죠. 이런 모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뽑아보자면 바로 높은 입실료를 내고서도 입실할 수 있는 입실자를 찾을 수 있느냐인 겁니다. 신설하는데 시공비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입실료를 저희가 방 하나당 한 60에서 70만 원 받아서는 절대 수익이 나오지가 않아요. 10% 언더까지 수익률이 떨어질 겁니다. 신설고시원에서 수익을 좀 내려면 방 하나당 입실료가 최소 75만 원 이상 정도 입실료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요. 그런 곳은 어때요? 서울에서 몇 군데 없잖아요. 마포, 성수,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지역에서만 그나마 신설 고시원의 장사가 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북이나 수유나 뭐 그런 쪽, 뭐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쪽에 신설이라고 해서 덜컥 들어갔다가는 높은 입실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물건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현장을 추천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지 좋죠. 건물 컨디션 좋죠. 방 개수 넉넉하죠. 수익률 무엇보다 좋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임차 계약서 조건이 너무나 좋잖아요. 어느 하나 빠지는 그런 항목이 없어서 보통 신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히 추천을 못 드리는데, 이제 오늘 소개드린 이 고시원 물건은 고시원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진짜 한번 검토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고시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그 링크 통해서 이 고시원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 분들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구체적인 내용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이 고시원 창업 희망하시는 분들 많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